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9월 이후 인터넷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올라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AI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AI에 대한 모멘텀은 카카오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은 네이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인터넷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시기입니다. 네이버는 타겟팅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피드형 지면 도입이 효과를 거두며 트래픽 반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인 체류 시간은 5개 분기 연속 10% 이상의 YY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네이버 전체의 체류 시간은 커머스 별도 앱 출시에 따른 카니발 우려를 불식시키며 9%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드형 지면으로의 전환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25년 네이버 전체 연간 체류 시간은 YY 5%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AI 브리핑 도입 이후 트래픽 전반에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AI 브리핑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리뷰를 AI가 요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대한 리뷰를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특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었던 네이버 지도 앱 8월 월간 총 체류 시간은 30억 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YY 성장세는 93%에 달합니다. 이용자 월 평균 이용 시간도 126분 수준으로 YY 64%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네이버 앱 대비 이용시간 비중은 연초 10%에서 현재 19%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AI 서비스들의 도입으로 카카오톡 체류 시간의 반등과 톡비즈 광고 매출액 성장률의 가속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톡의 실행당 평균 체류 시간은 1.1분에 불과하나 챗GPT의 경우 1.8분에 달합니다. 이는 AI 에이전트 기능이 카카오톡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유의미한 체류 시간 증대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에이전트 기능의 도입으로 26년 이후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은 28년까지 연 8% 이상씩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톡비즈 광고 매출액 YY 성장률은 17% 이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카카오의 자체 AI 에이전트의 성공 가능성은 존재하나 신규 매출 창출에 있어서 월정액 유료 구독 BM이 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자체 AI 에이전트의 가격이 월 10,000원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 유료 결제 유저 비중이 5%를 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구독 모델을 가진 다양한 AI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2가지 이상을 구독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AI 에이전트와 챗GPT의 온보딩을 통해서 발생하는 신규 매출은 대부분 광고로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AI 에이전트가 1년의 쇼핑 과정을 대신해주는 것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오픈 AI, 구글, 퍼플렉시티 등은 이미 쇼핑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검색 사업자들이 쇼핑 시장이라는 파일을 빼앗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레거시 커머스 업체를 당장 무너뜨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쇼핑 AI 에이전트는 만족도, 시간, 비용 측면에서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침투율의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 시기 침투율을 급격하게 올려가며 고성장한 이후 7%로 정체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쇼핑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침투율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며 10% 이상의 성장세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 국가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AI 에이전트 능력을 제대로 갖춘 상위 1개에서 2개 업체의 점유율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순위 이하의 커머스 플랫폼은 더 이상 소비자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니치마켓을 확실하게 공략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쿠팡으로의 점유율 집중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 뒤를 뒤쫓는 신규 검색 엔진 기반의 대형 쇼핑 AI 에이전트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들의 D2C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업비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28년 1조 원 규모에서 30년에는 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하며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압도적인 간편결제 사용처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유통 파워와 자금력을 고려한다면 네이버와 업비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업비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30년에는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이버와 업비트가 5대5로 배분할 경우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통해 1,500억 원의 신규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35년에는 1조 원의 공동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네이버에는 5천억 원 수준의 매출 기여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 결제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원 창출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도입될 경우 카드사 및 벤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져 지급 수수료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비중 확대에 따른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급 수수료 절감액은 30년 1,450억 원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급 수수료 매출액 대비 비중은 54% 이상에 달하나 이는 2030년 50% 미만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 TPV의 약 1.2%가 지급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율은 2030년 0.95%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4분기 AI와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은 더욱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터넷 업종에 대한 관심을 둘 시기로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자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